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시작하자마자 카톡이 울렸네요. 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 층을 무조건 많이 쌓는 게 좋느냐. 즉, 우리가 층이 많은 것을 딥러닝이라고 했는데, 딥러닝의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vanishing gradient. 소위 이제 기울기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네, exploding 그 그레디언트. 소위 너무 이 연결 강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실제 값을 왜곡시키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자, 이것은 왜 발생을 했습니까? 자, 하나는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자체가 가지는 0에 수렴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것을 그 뭐 탄젠트라든지 다른 활성화 함수를 선택해서 바꿔줘야 되고, 다른 벤조라는 학자께서 또 해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이제 이 그 기울기 하강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정규화의 문제였죠. 우리가 균일 분포, 그래서 결국은 표준 편차 1, 그 다음에 그 뭐죠? 평균 0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이제 그 신호가 출력, 그 입력에서 출력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분산이 왜곡돼 버리니까 이것이 실제 값하고 달라지는 그런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초기화라고 하는, 연결 강도를 초기화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비어 초기화와 그 다음에 글로르 초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 강도를 또 그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경사기울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이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활성화 함수를 어떻게 다양하게 할 것이냐. 자, 활성화 함수를요, 다양화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글로르셋의 초기화 방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결국은 균등 분포로 이제 발생되었던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제가 찾은 이제 이 글로르 초기화의 방법을 좀 설명하는 그런 간단한 도식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간단하지 이 자체가 좀 이 학부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 지금 균등 분포를 이와 같이 글로르 초기화를 통해서 바꿔준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초기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방법이 제한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사실은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신호 전파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지우고요. 자, 그래서 아이고, 자, 그래서 깊은 층을 가진 네트워크에서는요, 우리가 딥러닝에서는 소위 이제 활성화 함수가 포화되지 않는 이런 그 활성 함수가 굉장히 좋은 함수인데,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렐로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렐로, 예, U가 이게 이렇게 됐네요. 렐로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렐로 함수는요, 결국은 요거는 자, max 0에서 x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오차 기울기를요, 네, 그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렐루라는 방법을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렐루 함수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렐루 함수의 한계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쉽게 없어져요. 쉽게 없어진다. 이거를 뭐 이 학자들에 따라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죽어버린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노드가 0을 출력하게 되면요, 우리가 해당 노드의 미분이 0이 돼 버리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활성화 함수의 노드가 0을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0이 포함이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되죠. 미분도 0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미분이 0이 된다는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차를 아래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출력하는 노드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렐로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 렐로의 문제를, 활성함수 렐로의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또 다른 변종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변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종이 있느냐? 지금부터 해결책. 자, 아이고, 죄송해요. 렐로의 변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리키 렐로가 되겠습니다. 네, 리키 렐로. 자, 리키는 샌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입력이 음수인 곳에서도, 자, 입력층이 중요하겠죠. 입력이 음수인 경우에 0을 출력하지 않아요. 자, 0을 출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보다 작은 기울기로 약간의 실눈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다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새는 것처럼 약간의 신호를 1보다 작은 기울기로 0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그 약한 신호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의 값은 아닌 거죠. 이걸 미분하게 되면 약간의 신호가 있으니까 미분 시에 0은 아니죠. 아, 네, 자꾸 옆에 지금 이 바이러스 검사 뜨는데요. 0입니다, 이거. 자, 미분 시 0은 아닌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결 강도가 0이 돼 버리는 게 아니라, 0이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건데,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살아 있겠죠. 이 연결 강도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지우고요. 두 번째, 여기다 그냥 써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자, 파라메틱 렐로라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P 렐로라고 합니다. 자, 이 P는 파라미틱이에요. 파라미틱.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파라미터를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뜨네요. 자, 파라미터는, 자, 파라메틱입니다. 파라메틱화한 렐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이 렐로에 있는 요것을 파라미터 구간으로 만들어서 학습 과정에서 이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음수 구간인데, 음수 구간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좀 다른 수로 좀 만들어서 어쨌든 이 강도를 다음 신호에 보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활성함수에서 연결 강도를 다음 신호로 보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리키 렐로랑 좀 비슷해요. 이 컨셉 자체는 음수 구간에서 결국은 음수 출력을 조금이라도 하면 우리가 이 기울기가 사라지는 이런 베니싱 그리디언트의 문제를 조금은 완화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어쨌든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의 값이 0이 돼버리면 기울기가 소실돼 버리니까, 네, 소실은 하지 않도록 약간의 값이라도 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뭐냐? 이 계산 비용이 일반 렐로에 비해서는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자, 제가 이걸 그래프를 하나 그냥 띄워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뒤에 그래프 보이세요? 제가 최대한의 공간을 제가 안 가리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자, 지금 일반 렐로가 지금 요건데, 렐로는 0으로 지금 보세요. 이게 강도가
활성화 함수가 0으로 출력되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지죠. 미분이 되면. 리키는 리키 렐로로 하게 되면 요것을 약간의 음수를 더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LU라고 하는데 P렐루를 우리 파라메틱을 주는 거를 또 ERel루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루라고 합니다. 요것도 보시면 요렇게 음수의 값을 어쨌든 남겨줘서 요렇게 결국은 요 부분을 연결 강도를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겨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요 계산값이 커져요. 예. 그래서 계산 비용 값이 커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활성함수를 우리가 다양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경사각광법의 문제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수업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딥러닝에서의 시그모이드 함수가 결국 층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 기울기가 소실되거나 뻥튀기 폭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렐루가 있는데, 렐루 자체도 이게 한계점이 있더라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함수의 노드가 0, 1 출력하게 되면 이것이 미분하면 0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니, 연결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리키 렐루라든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하더라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다른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